충남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습니다. 서산복지원과 천안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됩니다. 밤 9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6명으로 늘었는데 시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구 풍세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26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고병환성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하루에서 사흘 내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우선 다음 달 6일까지 시행되죠. 밤 9시까지의 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4명으로 제한됐던 인원은 6명까지로 늘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역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네. 6인 제한했을 때 같이 회식하는 자리 같은 것들이 원래는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져가지고 단체 매출 같은 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단체 제한은 웬만하면 푸는 게 아무래도. 심지어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원 제한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4명 제한하는 것도 그냥 오셔서 따로 떨어져서 나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는 척하고 앉지만 다 같이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쫓아낼 수가 없고.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과 형평성을 지적합니다.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린 이유와 백신 패스 적용을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상공인한테도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 이렇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반면 일부에서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단체업자들이 이제 너무 인원수가 적으니까 4명 미만 적으니까 단체석 같은 이렇게 큰 업장들은 영업도 안 되고 6명까지 늘어나면은 약간 연초이기 때문에 모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준과 형평성을 따지기보다 코로나 종식이라는 목표로 정부와 시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백신을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위험하니까 백신 패스해서 빨리 그냥 종식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6일까지 시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습니다. 24일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31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산 22명, 당진 21명, 홍성 9명, 청양 7명, 예산 6명 등입니다. 감염 경로는 173명이 가족이나 지인 접촉으로 확진됐으며 58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됐습니다. 서산에서는 복지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 17명이 확진돼 시설 내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 가족 간 전염이 이어지면서 1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확진자는 1,576명으로 하루 평균 2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구 풍세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 AI가 발생한 경기 화성 지역 농장의 출입 차량이 천안 농장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하루에서 사흘 내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의 산란개 12만 마리와 반경 500m 내 사육 중인 14만 1,000마리를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해당 농장 주변 10km에는 방역대가 설정됐으며 181개의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5일 방역 현장을 찾아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살처분과 함께 철저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25일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6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언니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06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홍성의료원의 충청권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고 다음 달 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선 7기 충남도지사의 공약으로 시군 공모를 거쳐 홍성군이 설립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예산 9억 8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신생아실은 감염 예방과 안전을 위해 사전 관찰실과 격리실로 구분됐으며 의료기관 수준의 음압 설비도 갖췄습니다. 또 신생아실 자리마다 카메라를 설치해 산모들이 언제든지 아기를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운영 인력은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비롯해 간호사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용 요금은 민간 산후조리원의 70에서 80% 수준으로 2주 기준 182만 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의당이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와 신현웅 충남도당 위원장 등은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와 다중이용업소 제외 등은 중대재해 사각지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청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선전을 했으며 기자회견 후에는 고 김영균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청권 약수터 일부 수질 검사 결과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며 시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24일 충청권 각 4개 시도에 따르면 먹는 물 공동시설은 현재 각 관할구에 의해 관리되며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해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근 토양의 오염물질 유입, 야생 및 애완동물 분변 등 다양한 영향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우선 대전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766건의 수질 검사를 실시해 이 중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시료는 314건으로 무려 40.5%에 달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의 원인으로 검출된 미생물은 총 대장균군이 296건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분원성 대장균군, 비소, 일반 세균, 우라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비소와 우라늄이 검출된 3개의 지난해 관할구청에서 폐쇄한 상태며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원인을 지질학적 자연발생적 오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은 지난해 약수터 수질 검사 233건을 실시했고요. 이 중 부적합 시료는 총 39건으로 나머지 194건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수질 부적합 항목에서 대부분 총 대장균군이 다수 검출됐으며 일반 세균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특히 총 대장균군은 축산 폐수, 분뇨 처리장 배출수의 혼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과 가축의 내장에 서식해 수인성 질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수터 수질 개선 방안으로 크게 주변 환경 정비, 또 수질 개선 설비 설치를 꼽으며 음용 안전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가족센터가 취약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네, 서산시 가족센터의 류순희 센터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 가족센터 센터장 유순입니다. 예, 자 먼저 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취약 위기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이나 욕구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위기 가족, 청소년 부모 등 대상 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료 관리를 통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달리 가족 기능이 취약한 자녀를 대상으로 배움 지도사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학습 지도, 정서 지원, 일상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재난이나 사고 등에 의해서 가족의 긴급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지 리더 활동사가 파견되어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도움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취약 위기가정 대상, 긴급 일시 돌봄, 활동 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앞서 청소년 부모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올해부터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데요. 청소년 부모에게는 멘토 제공뿐만 아니라 본인과 자녀에게 학습이나 심리정서를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부모에게 멘토 제공이 이루어지고 법률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청소년 부모의 안정된 가족 기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게 됩니다. 네, 정보를 얻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취약 가족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우선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추천을 통해서도 대상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많은 시민들과 기관들이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분기별 운영하여 사례 관리와 연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청소년 부모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서산시 가족센터로 직접 사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서산시 가족센터는 취약가족, 위기가족, 청소년 부모 등 맞춤형 가족 서비스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가족센터의 류순희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작업 지원단을 확대 운영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100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83개의 지역 농협에서 운영했던 농작업 지원단을 112개의 전체 지역 농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작업 지원단은 농업인에게 농기계 작업과 인력 중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정부서나 해당 지역 농협에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해양수산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4일 도내 해양수산 관련 예비 창업자와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투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17억 원을 투입해 창업 지원과 판매 활성화, 기술 혁신 등 6개 분야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 전통시장과 음식점,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의 우려가 큰 만큼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